혈당 조절이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으로도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절대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혈당 관리 슈퍼푸드 상위 10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지루한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당뇨병 관련 통념 몇 가지도 시원하게 깨뜨려 드릴게요. 그러니 채널 고정하시고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그럼 먼저 제2형 당뇨병이 무엇인지 아주 쉽고 빠르게 핵심만 짚어볼까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 문이 달려 있고 인슐린은 이 문을 열어 혈액 속 포도당, 설탕,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돕는 열쇠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제2형 당뇨병에 걸리면 이 열쇠가 자물쇠에 제대로 맞지 않거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여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이라는 엔진에 어떤 연료를 넣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 몸을 돕는 식품들의 인기 차트, 그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룹을 소개합니다. 바로 IP 채소입니다. 네, 맞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시금치, 곱슬곱슬한 케일, 살짝 매콤 쌉쌀한 루콜라, 아니면 우리가 자주 먹는 상추 같은 것들이죠. 아마 좀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 평범해 보이는 채소들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선 진정한 슈퍼히어로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소화 가능한 탄수화물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혈당 수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샐러드를 한 대접 가득 먹어도 여러분의 혈당 측정기는 아마 아무런 변화도 감지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절반에 불과해요. 이 채소들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여러분의 위장 속에 있는 똑똑한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샐러드를 다른 음식, 예를 들어 통곡물빵 한 조각과 함께 먹으면 이 스펀지가 빵에서 나오는 설탕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혈액으로 유입되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위해 필요한 바로 그 효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갈게요. 건강한 식단이 맛없는 샐러드만 질겅질겅 씹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IP 채소는 놀라울 정도로 활용도가 높답니다. 아침 오믈렛에 시금치 한 줌을 넣어보세요. 요리된 음식에 루콜라를 추가해 살짝 매콤한 맛을 더해보세요. 오븐의 케일로 가볍게 칩을 만들 수도 있죠. 간단하고 빠르며 혈당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제 텃밭에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는 바로 차가운 심해에서 온 친구입니다. 바로 지방이 풍부한 생선이죠. 연어, 고등어, 청어 등 여러분의 입맛과 형편에 맞춰 골라보세요. 이들의 슈퍼파워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 포장에 적힌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과 싸우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시다시피 2형 당뇨병은 종종 몸 전체에 걸친 만성적이고 숨겨진 염증을 동반합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세포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유익한 지방은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열쇠와 자물쇠 비율을 기억하시나요? 오메가3는 마치 이 자물쇠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열쇠가 훨씬 쉽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당이 세포 속으로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혈당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2번 그릴에 구운 연어 스테이크나 오븐에 구운 고등어는 단순히 맛있는 저녁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 몸을 위한 진정한 치료법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 함량 때문에 오해하고 멀리하는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바로 숲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이 부드러운 초록색 과일은 건강한 지방의 진정한 챔피언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칩스나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지방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보카도는 심혈관 건강에 든든한 친구인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이는 당뇨 관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탁월한 포만감에 있습니다. 아보카도에 가득한 좋은 지방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만나 오랫동안 배고픔을 잊게 해줍니다. 아침에 잼 토스트 대신 아보카도 반쪽을 올린 토스트를 드시면 점심시간까지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1시간 뒤에 불필요한 과자나 사탕에 손이 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식 섭취가 줄어들면 혈당 수치는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참 쉽죠? 이처럼 아보카도는 식욕을 조절하고 그 결과 쉽고 맛있게 혈당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완벽한 건강 간식은 바로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아몬드, 호두, 치아씨, 아마씨 등은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작지만 강력한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의 독특한 조합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삼박자는 여러 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시다시피 섬유질은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 조절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아몬드 한 봉지를 통째로 먹는 것은 큰 실수이며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핫바 30g입니다. 이것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적절히 조절된 양은 식사 사이에 먹는 해로운 간식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건강한 몸매와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 것이 당길 때 달콤한 디저트를 영원히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자연 속에 그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베리류 과일이죠.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가장 좋고 안전한 단맛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달콤한 맛에도 불구하고 설탕 함량이 비교적 낮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식이섬유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혈당 지수, 줄여서 GI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 지수는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베리류 과일은 이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이는 곧 베리류가 단맛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방출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높은 혈당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하죠. 그러니 신선한 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그야말로 건강에 이로운 치유의 디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재료는 수수해 보이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식물성 식품입니다. 바로 콩류입니다.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완두콩 등 모든 종류의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몸에 중요한 수용성 식이섬유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든든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면서 혈당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콩류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콩류는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낼까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하여 젤 형태의 물질로 변합니다. 이 젤은 소화 과정을 늦추고 결과적으로 혈액으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마치 혈액으로 흡수되는 당분의 길목에 작은 정체를 만들어 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대신 천천히 꾸준하게 흡수되는 것이죠. 덕분에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콩류의 높은 단백질 함량은 오랜 시간 동안 든든한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점심 식사로 렌틸콩 수프 한 그릇이나 간식으로 병아리콩 후무스를 곁들이는 것은 식단을 더욱 풍성하고 혈당 관리에 안전하게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식사니까요. 여기에 완벽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죠. 하지만 잠깐만요. 아무 요거트나 집어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여야 합니다. 설탕이나 어떤 과일 첨가물도 없는 순수한 그릭 요거트 말이죠. 그럼 일반 요거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릭 요거트는 제조 과정에서 유청을 제거하기 때문에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고 유당을 포함한 탄수화물은 적습니다. 단백질은 다들 아시다시피 배고픔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그릭 요거트로 아침 식사를 하면 간편한 오트밀 한 그릇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점심시간 전에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여기에 이전에 추천드렸던 베리류 한 줌이나 견과류를 마음껏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이상적인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십자화과 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학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의미합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섬유질과 비타민의 공급원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설포라판 성분이 우리 몸을 세포 수준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매우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높은 혈당 수치가 끊임없이 혈관벽을 공격하고 손상시키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신장, 시력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감소시켜 이러한 혈관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는 우리 몸의 심혈관 시스템을 위한 내부 보안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찜기에 찌거나 올리브 오일을 뿌려 오븐에 굽는 것은 물론 그릭 요거트 기반의 건강한 소스에 찍어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 맛있는 샐러드와 채소에 어떤 드레싱을 사용해야 할까요? 물론 마요네즈는 아니죠.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액체 황금이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지중해 식단의 핵심입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냉합착 또는 라벨에 표시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문구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오일은 올리브를 열을 가하거나 화학 처리 없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압착하여 생산됩니다. 덕분에 폴리페놀을 비롯한 유익한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당뇨병의 주요 적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심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이 지방은 함께 섭취한 다른 음식의 탄수화물 흡수를 늦춥니다. 그러므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면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을 넘어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진정한 약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제품은 바로 누구나 주방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향신료, 계피입니다. 네, 우리가 베이킹이나 커피에 넣어 먹는 익숙하고 소박한 이 향신료가 사실 혈당 관리에 놀랍도록 효과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과학자들은 계피의 특정 성분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가 혈액에서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를 전반적으로 낮춥니다. 게다가 계피는 식사 후 위장의 음식물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이는 음식 속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하여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효능을 누리려면 하루에 단반 티스푼의 계피를 아침 요거트, 오트밀, 심지어 커피에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계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론 계피는 꾸준히 섭취하기에 더 유익하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뒤바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식품들의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단순히 식단에 생선이나 시금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밀은 이들의 조합,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대체하는지에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소시지 샌드위치를 먹지 않게 됩니다. 베리류를 고르면 케이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한하는 식단이 아니라 현명한 대체 식단입니다. 채소의 섬유질, 생선의 건강한 지방, 요거트의 단백질이 함께 어우러져 급격한 혈당 상승에 맞서는 강력한 방어막을 만듭니다. 이들은 팀을 이루어 여러분의 몸이 더 잘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로운 것을 밀어내는 것. 정리하자면 2형 당뇨병 관리는 엄격한 선고가 아니라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식단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10가지 식품들은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건강을 쉽게 관리하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품으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가장 유익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에게 도움을 줍시다.